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에스토니아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중원에서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며 안정적인 점유율 우위를 확보한다. 이는 곧 공 소유 시간을 늘리고 상대 박스 근처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연결된다. 안도라는 4-4-2 구조로 인해 중원 싸움에서 불리한 구도를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발레스와 가르시아가 활동량으로 버티더라도 에스토니아의 수적 우위 앞에서는 점차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다. 이 경기는 중앙 숫자 싸움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으며 에스토니아가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높다. 에스토니아는 미드필더 숫자 우위를 바탕으로 점유율과 슈팅 기회를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안도라는 구조적 열세로 인해 중원에서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경기 전체에 영향을 준다. 이번 맞대결은 에스토니아가 전술적 우위를 실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창의적 전개와 측면 활용 능력이 결정적 요인이 된다. 아제르바이잔은 두 줄 수비로 버티겠지만 전방 압박에서 밀리면 빌드업이 단조롭게 끊길 수 있다. 엠넬리와 누리예프가 역습에서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결정적 한 방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미하일렌코의 전개 능력이 팀의 전체 공격을 지휘하며 주부코프의 침투와 카바이프의 마무리가 연계되는 구조를 갖춘다. 측면 침투와 컷백 루트는 아제르바이잔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는 핵심 무기다. 전술적 내공과 공격 패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고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아제르바이잔은 홈에서 밀집 수비와 역습을 노리겠지만 공격의 단조로움과 효율성 부족이 약점이다. 우크라이나는 미하일렌코의 패스, 주부코프의 침투, 카바이프의 마무리까지 연결되는 공격 루트를 갖추고 있다.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컷백 패턴은 아제르바이잔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확실한 무기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전술적 내공과 공격 패턴의 완성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며 중앙 밀집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하프라인 부근에 선수들이 몰리면서 빠른 전환보다는 답답한 패스 교환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 키프로스는 수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기 어렵다. 루마니아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려 하지만 중앙에 과도하게 치중되면 템포가 느려지고 마무리가 약해진다. 그리고 교체 자원 카드에서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인물이 부족하다. 결국 90분 내내 답답한 전개만 이어지며 팬들에게는 루즈한 무승부 경기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키프로스는 수비 안정성을 유지하며 경기를 끌어갈 수 있지만 공격 루트에서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루마니아는 점유율을 잡더라도 중앙 밀집 전개가 길어지면 공격이 루즈해지고 후반부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흔들린다. 결국 두 팀 모두 승부의 방점을 찍지 못하며 답답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 보스니아는 자노니의 인버티드 침투와 라자리의 문전 움직임이 결합해 상대 박스 근처에서 파괴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카피키오니의 전환 패스가 더해지면 공격 템포는 한층 빨라지고 오스트리아 수비는 박스 앞에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사비체르와 바움가르트너가 분투하겠지만 수비 간격 관리와 측면 압박에서 불안이 크다. 후반부 체력 저하까지 겹친다면 보스니아의 빠른 템포와 박스 침투가 경기 흐름을 끝내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보스니아는 자노니와 라자리의 조합으로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카피키오니가 중심에서 흐름을 잡아주며 공격 루트는 후반부일수록 다양해진다. 오스트리아는 점유율로 버티려 하겠지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의 불안정함이 결국 약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경기는 보스니아가 전방 파괴력을 앞세워 승리를 완성할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 이번 맞대결은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기다. 프랑스는 튀랑과 셰르키의 창의성과 라비오의 중원 장악력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갈 수 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위협을 가하며 득점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낼 것이다. 반대로 아이슬란드는 빌드업이 끊기고 점유율을 잃는 순간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위기 상황에 직면한다. 전후반 내내 아이슬란드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고 프랑스가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주게 될 것이다. 결국 흐름은 한쪽으로 기울며 프랑스가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아이슬란드는 수비 간격과 빌드업 불안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프랑스는 세트피스와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 내내 주도권을 유지한다.
결국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승부에서 프랑스가 여유있게 승리를 완성할 것이다. 노르웨이는 홀란드라는 절대적 에이스를 중심으로 측면에서 끊임없이 크로스를 올려주는 패턴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슈엘데루프와 웨데가르드가 각각 돌파와 라스트 패스를 책임지며 박스 안에서는 홀란드가 공중전으로 답을 내고 있다. 반면 몰도바는 3백 중앙 수비의 평균 신장이 낮아 제공권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박스 안에서 타점 높은 헤더를 막아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집중 공략에 취약하다. 이 경기는 풀타임 내내 노르웨이가 공중전을 장악하며 몰도바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노르웨이는 홀란드를 중심으로 한 공중전 전략이 몰도바의 3백을 정조준한다. 몰도바는 체격적 열세와 제공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기 내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경기는 노르웨이가 압도적인 포스트 플레이와 크로스 연계로 승리를 확정지을 흐름이다. 이 경기는 속도 대 제공권의 대결 구도 속에서 전개된다. 세르비아는 제공권 장악으로 위협적인 세트피스를 노리지만 발이 느린 수비 라인이 빠른 공격수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사카의 폭발적인 침투는 세르비아 뒷공간을 흔드는 핵심 무기가 될 것이며 케인의 연계까지 더해지면 공격 완성도는 한층 높아진다. 갤러거의 활동량은 중원에서 흐름을 조율하며 세르비아가 라인을 올리는 순간 전환 플레이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반면 세르비아는 미트로비치의 제공권 외에는 확실한 해답이 부족해 점점 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흐름은 잉글랜드의 속도와 침투 패턴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세르비아는 제공권을 앞세워 저항하겠지만 순간 스피드에서 드러나는 한계는 치명적이다. 사카의 침투와 케인의 연계는 세르비아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것이며 갤러거의 템포 조율은 경기 전반을 주도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전술적 내공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며 잉글랜드가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알바니아가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라트비아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아사니의 인버티드 돌파와 인프런트 킥은 라트비아 수비를 흔드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브로야가 버텨주는 전방 타깃 플레이와 바이라미의 패스 연결까지 맞물리면 다양한 공격 루트가 형성된다. 반면 라트비아는 수비 블록을 내려 세우더라도 전환 속도가 너무 느려 반격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경기 내내 알바니아가 압박과 속도로 상대를 흔들며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홈 2점을 등에 업은 알바니아가 확실한 주도권을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알바니아는 아사니의 인버티드 돌파와 인프런트 킥으로 라트비아의 측면과 뒷공간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브로야의 전방 움직임은 상대 수비를 묶어주고 바이라미의 패스 조율은 공격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든다. 반대로 라트비아는 수비 블록을 두껍게 세워도 반격 전개에서 세밀함이 부족하다. 결국 홈에서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알바니아가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헝가리는 3백으로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커버하지 못하는 약점을 노출한다.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중심의 박스투박스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지고 호날두와 콘세 이상이 이를 완성한다. 헝가리는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중원 전개가 느려지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포르투갈은 공격 템포를 빠르게 유지하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결국 전술 상성의 격차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 포르투갈이 확실히 앞서며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헝가리는 전술적 약점을 극복하기 어렵고 특히 박스투박스 전개에 반복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조율과 호날두, 콘세 이상의 공격 완성도로 흐름을 확실히 틀어진다. 결국 경기 전반에 걸쳐 포르투갈이 압도하며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번 맞대결은 고지대 환경이라는 변수가 경기의 흐름을 지배한다. 에콰도르는 예보아와 앙굴로의 직선적인 움직임, 카이세도의 중원 장악을 통해 안정감을 만든다. 아르헨티나는 전력상 우위에도 불구하고 고지대라는 특수 조건 속에서 100%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호흡 문제와 체력 저하는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집중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다. 에콰도르는 이런 환경적 이점을 활용해 아르헨티나의 약점을 찌르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결국 고지대의 무게가 승부를 갈라놓으며 에콰도르가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아르헨티나는 기본 전력이 뛰어나지만 고지대 원정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그 강점이 반감된다. 반대로 에콰도르는 익숙한 환경 속에서 더 강한 압박과 체력 우위를 발휘한다. 결국 후반부 흐름은 완전히 기울며 에콰도르가 환경적 이점을 무기로 승리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페루는 두 줄 수비로 안정감을 유지하다가
타피아의 킬 패스를 활용한 역습 루트로 승부를 건다. 케베도의 속도는 파라과이 수비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게레로의 연계 플레이까지 더해져 날카로운 패턴이 완성된다. 반면 파라과이는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페루의 수비 블록을 뚫는 데 어려움이 크다. 알미론과 엔시소의 개인 돌파가 있더라도 전환 속도가 느려지면 공격의 날카로움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경기는 페루가 특유의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상대의 허점을 찌를 가능성이 높다. 페루는 안정적인 수비 블록과 폭발적인 역습으로 경기 흐름을 설계한다. 파라과이는 점유율을 확보해도 뒷공간 관리가 불안해 실점 위험이 크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페루의 역습 한 방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차가 분명히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브라질은 어매치 홈 앤드 어웨이 데이터를 포함해 승률 면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력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홈에서도 수비 불안과 공격 단조로움이 반복돼 강팀 상대로는 주도권을 쥐기 어렵다. 비니시우스와 피냐, 쿠냐가 이끄는 브라질의 공격진은 개개인의 돌파와 연계, 침투 능력 모두에서 볼리비아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피냐가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순간마다 볼리비아 수비 라인은 무너질 여지가 많고 전술적으로도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결국 브라질은 전반부터 주도권을 장악하며 경기 내내 상대를 몰아붙이는 그림으로 승리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 볼리비아는 홈에서 수비 블록을 유지하려 해도 브라질의 폭발적인 공격 전개를 끝까지 버티기 힘들다. 비니시우스와 피냐, 쿠냐가 주도하는 전방은 개인 기량과 전술적 연계 모두에서 차이를 만든다. 결국 경기 내내 브라질이 흐름을 잡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맞대결은 양팀 모두 철저하게 내려앉은 수비 라인을 통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흐름이다. 코스타리카는 바르가스를 축으로 한 단순한 롱볼 역습에 집중할 것이다. 하이티는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뒷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으며 역습 시 내종의 순간적인 움직임에 의존한다. 그러나 두 팀 모두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전개 속도가 느려 상대 수비를 뚫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와 함께 더 보수적인 운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90분 동안 루즈한 흐름이 이어지며 승부의 균형은 끝까지 유지될 것이다. 코스타리카와 하이티 모두 수비 안정에 방점을 둔 전술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전반부터 후반까지 루즈한 흐름이 이어지며 결정적인 득점 장면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승부를 내지 못하고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